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강의를 시작한 계기는 박대응 교수님과 공저한 거시경제학 제6판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출간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이 책을 혼자 공부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각 장별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나 내용에 집중해서 공유하겠습니다. 학생은 아니더라도 평소 거시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시경제학은 말 그대로 나무의 경제학이 아니라 숲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특정 산업의 자동화나 기술혁명이 그 산업의 고용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고용과 임금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음미하는 것입니다. 숲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거시경제학을 왜 숲의 경제학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인 GDP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림은 1980년 1분기부터 2014년 4분기에 걸친 모두 136분기의 실질 GDP 원자료입니다. 이 그림표는 마치 톱니처럼 날카롭게 들쑥날쑥한데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4분기보다 다음해 1분기에 GDP가 감소하는 규칙적인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분기 조업일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월과 명절이 있고 북방부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혹한기도 1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큰 나라에서는 이 경향은 당연히 더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적인 패턴을 계절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계열 자료가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취업자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절성은 자칫 통계치를 잘못 해석할 오류를 범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4분기보다 낮은 1분기 GDP를 보고 경기가 위축되었다고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성을 극복하는 손쉬운 방법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하거나 이동평균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계절 조정이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그림은 원자료로부터 계절 조정된 분기별 실질 GDP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계절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파도와 같은 굴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1998년과 2009년에는 뚜렷이 감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다시 계절 조정된 GDP 통계치로부터 추세 변동치와 그 주기가 짧은 순환 변동치로 각각 구분해 표시한 것이 슬라이드의 오른편 그림입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GDP는 일정한 추세를 따라 성장하되 동시에 팽창과 축소를 하면서 순환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기가 짧은 순환 변동치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출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한 순환 변동치는 오른편 축의 숫자로 측정되는데 0보다 위에 있는 면적은 아래의 면적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한 GDP 자료에서 추출한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은 거시경제학의 핵심 장단기 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남짓 경제학계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야 할지 성장의 방법을 몰라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나아가 중진국이 경제 성진환을 위해 필요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경기 변동이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확장과 수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10년 이상 경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1982년부터 실질 GDP 원자료와 원자료로부터 계절 조정된 실질 GDP 가운데 추세 변동치를 오버랩한 것입니다. 선을 기울기가 앞의 슬라이드와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완만하게 보이는 것은 수직축을 로그 값으로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GDP를 로그 값으로 나타내면 GDP 선의 기울기가 GDP 증가율이 됩니다. 이 기울기가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은 순환 변동을 보여주는데 어두운 부분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수축 국면에 해당합니다.
나라마다 공적기관에서 경기순환을 별도의 지표를 이용해 사후적으로 식별하는데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적인 경기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은 제11순환기 상에 있으며 2017년 9월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거시경제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 GDP의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GDP는 정확하게는 GNP라고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1937년 벨라루스 출신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사이먼 쿠즈네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가계, 기업과 정부 등 모든 구성원의 경제활동을 하나의 수치에 담되 경제가 좋을 때 증가하고 나쁠 때 감소하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쿤제네츠 교수는 경제학을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기여를 해 1971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937년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공황 때문입니다. 1929년 10월 하순 후세의 검은 화열이라고도 칭했던 미국 증권시장의 대폭락과 함께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까지 계속되었던 대공황 기간 동안 세계 경제는 그 전례가 없는 경제적 재난을 당했습니다. 대공황이 정점에 달했던 1933년, 미국의 국민소득은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과 비교하면 최대 30% 이상, 물가 수준은 30% 가까이 하락했으며 실업률도 25%에 달했습니다. 공황이 아니라 왜 대공황이었는지는 아직도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920년 미국 경제는 공황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미국 경제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출간된 제임스 그란트의 잊혀진 공황은 저절로 치유된 추락이라는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별다른 경제 안정화 조치 없이도 18개월 만에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당시 2번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책은 가격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물가가 충분히 하락하자 사람들은 다시 돈을 쓰기 시작했고 곧 경제는 회복되었습니다. 대공황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1920년의 공황을 떠올리며 곧 회복될 것으로 믿었고 공황이 대공황이 될 것을 예측한 이는 없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작년에 출간한 서사 경제학에서 공황이 아니라 왜 대공황이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대를 만들고 나아가 경제 호불항의 시간대,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야기는 마치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노랫말과 같습니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이긴 이야기는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그러들고 또 다른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실러 교수는 대공황을 당시 기술 발전에 따른 실업의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늘어난 저축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무튼 대공황기에 발생한 대량 실업은 사람들이 실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으며 공공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실업은 제임스 그란트의 잊혀진 공황에서 자주 인용된 당시 언론 기사처럼 가장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거시경제학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국민경제의 체험계로서 GDP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행복지수로서 적절한 것인가부터 GDP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GDP를 대체할 대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더욱이 GDP 성장과 고용 사이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제시되면서 GDP 성장이 순조로우면 국민경제도 별 문제가 없다는데 컨센서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발전 단계도 같지 않습니다만 GDP와 생산성, 고용 등 각종 거시경제 관련 통계의 표준화를 통해 나라별로도 비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MF, 세계은행, OECD 그리고 국제결제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는
이에 관련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세계경제의 연계성이 높아져 글로벌화되면서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IMF가 4월과 6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세계경제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관련해서 국제교역, 부채, 기술진보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듭할수록 숲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숲을 구성하는 나무의 중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그것은 인터넷과 컴퓨터 연산 능력이 커짐에 따라서 기업과 산업 수준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 가능하게 된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숲을 더 잘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